안녕하세요. 주식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수익맨 정윤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이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정확히 알면 대응하고 성공투자하시기 쉬워집니다. 오늘 시간도 종목에 대한 이슈들 핵심만 쏙쏙 뽑아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 S바이오메딕스가 되겠는데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배아 줄기세포를 통한 불치병, 희귀병 치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성체 줄기세포를 활용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보다 난이도 높지만 성과는 높은 그런 쪽의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인데 5월달 연구 성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1주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주가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 현재 시가총액 1,700억, 2,000억 조금 안 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가 구간이기도 합니다. 공모가 당시에 18,000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상장 당일날은 공모가를 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상당히 아쉬운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바이오 기업들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계속해서 높은 금리 환경 속에 있었고 특별한 성과도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여파와 함께 계속해서 하향세를 겪었는데 사실 작년 연말부터 분위기는 바뀌었죠. 이제 글로벌리 금리 피봇, 금리가 인하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게 되었고 HLB의 리보세라닙 FDA 허가 기대, 그리고 알테오젠의 머크사 독점 계약 변경, 그리고 삼천대형 제약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도 서유럽에서 성과를 내면서 관련된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까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S바이오메딕스는 배아줄기 세포를 통한 파킨슨병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성과 발표를 5월달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전체적으로 주가 반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공모가 18,000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모가 아래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좀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방 리스크는 사실 크지 않은데 상방으로는 상당히 높게 열려있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연구 성과가 이제 일상 단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윤리적인 부분을 좀 피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 배아줄기 세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기술력으로 극복을 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하방 속에서 높은 기대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바이오 종목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특별한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기술 특례 기업으로 상장을 했고 자회사를 통해서 필러 제품 등을 좀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관련된 제품들이 얼마만큼의 큰 의미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낸다? 이 부분도 좀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지 배아줄기세포 그리고 성체줄기세포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는 S바이오메딕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가지가 좀 메인으로 가고 있는데요. 테드 A9이라고 하는 배아줄기세포 파킨슨병 치료제 연구를 지금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5월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중간엽 줄기세포 집합제, 이제 성체 줄기세포를 활용한 이 부분은 동국제약에 기술 이전을 하고 같이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빠르면 2027년 그리고 2029년 상업화 성과를 기다려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렇듯이 그 중간에 언제든지 기술 이전을 통한 매출 그리고 동반 연구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먼 미래지만 언제라도 그 사이에 성과는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의 차이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텐데요. 이 배아줄기세포가 사실 예전에 그 황우석 박사가 연구하던 논문 조작도 이슈가 있었던 그런 어려운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윤리적인 부분에도 좀 부딪히는 부분이 되겠고, 성체줄기세포는 현재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국내에도 안트로젠이나 메디포스트, 코아스템 같은 종목들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런
태아 상태에서 이 부분을 뭐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성인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일부분을 떼내가지고 뭐 제대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방 이런 부분에서 좀 째내가지고 다른 좀 필요한 세포로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의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체줄기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는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미 다 자란 성인에게서 본인의 몸에 있는 걸 떼어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없고 또 자기 몸에서 떼어낸 거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그리고 뭐 이 세포가 암세포로 발전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부작용도 좀 적다. 다만 갖고 있는 이 성체줄기 세포는 그 진화할 수 있는 그 폭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치료의 효과 또한 좀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몸의 뭐 제대열부터 해가지고 뭐 지방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다 제한된 부분 정도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배아줄기 세포를 통해서 활용할 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닿을지 모르는 좀 더 싱싱한 건강한 세포잖아요. 정말 모든 걸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세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태아가 나온 다음에 그 버려지는 태반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도 연구하는 일종의 잉여 배아세포를 통해서도 연구와 활용을 한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윤리적인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된 이제 기업들만 연구를 하고 있고 상장사로는 차바이오텍하고 S바이오메딕스만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 같은 정말 인류가 좀 해결해야 되는 질병이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질병 여기에는 정말 관련돼서 도파민을 공급해주는 진짜 세포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성체줄기 세포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배아줄기 세포를 통한 이 연구가 계속해서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내 기업 중에는 S바이오메딕스가 국내 일상 허가를 받고 이제 5월 달에 성과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기다리는 부분이 되겠고 관련해서 최근에 증권사들에서도 리포트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한양증권에서도 4월 달에 리포트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항상 그 약수를 볼 때는 그 시장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경쟁 약물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갖고 있느냐 이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 부분의 가치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S바이오메딕스의 이제 테드 A9이라고 하는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엘의 뱀나데프로셀과 비견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약물이 똑같이 일상 단계 그리고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만으로도 바이엘에서 크게 인정을 받으면서 무려 6억 달러의 그 가치가 이렇게 매입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계약금 2.4억 달러, 마일스톤 3억 6억 달러. 정말 엄청난 가치로 평가가 되었죠. 총 기업의 가치는 그래서 1조 3천억까지도 평가를 받았는데 일상 개시하기도 전이었고 일상을 수준한 현재는 1조 3천억보다 더 큰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뱀다는 프로셀 일상 같은 경우에는 12명을 대상으로 했고 이 결과가 유의미하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완전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파킨슨병의 그 진행을 늦춰주는 약물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약물 같은 경우 진행을 늦춰주는 약물 같은 경우도 계속 투입을 하다 보면 최대 5년 정도면은 약물에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약이 더 들지 않게 돼요. 진행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좀 이미 좀 고위험 환자 중증 환자들 대상으로 이런 보통 처방과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근데 여기에 실제로 속도는 또 늦지 않아요. 테드 A9 같은 경우 임상 1상, 2A상에서 똑같이 12명의 투약을 마쳤고 그리고 오는 5월 달에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어느 정도 비견되는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시가총액 1,600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당시에 시가총액 이제 무려 1조 원으로 비견받았던 그 기업과 어느 정도 동일한 비견될 수 있는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말 유의미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공모가 18,000원은 물론이고 단번에 5,000원, 6,000원까지 단번에 주가 5만원, 6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방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S바이오메딕도 말씀드릴 때 하방은 뭐 여기서 많이 떨어져 봐야 사실 마이너스 한 20%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위로는 300%, 400%까지 열려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제한된 상방송에서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뭐 당연히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투약이 잘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 5월까지 좀 어느 정도 최대한 싸게 사면서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아 줄기세포 같은 경우가 애초에 성체 줄기세포보다 높은 기대값을 갖고 있지만 그 연구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매력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제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기간 조정, 기간 매집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음봉이 나올 때 조금씩 담아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S바이오메딕스의 지금 핵심 약물이죠. 테드 A9 같은 경우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외에도 이제 중증 하저혈 치료제 같은 경우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언제는 사실 주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나 시대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올라가는 환경 나올 때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구 성과가 크게 잘 나온다면 그 할 리턴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S바이오메딕스 배아 줄기세포를 다루고 있는 국내 유일한 상장사로서 상장 1주년이 되는 시점에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다는 점 오늘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어느 정도 밑단에서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계속 챙겨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보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